2025년 7월 30일부터 31일 사이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에 직면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내린 폭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파괴적 재앙으로 변모하였고, 허베이성과 수도 베이징은 말 그대로 물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천만 명이 위험에 처했고 수백만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수십만 채의 가옥과 기반시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이 충격적 장면들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국제사회는 이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7월 30일부터 31일 사이 중국 북부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극단적인 폭우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 끔찍한 재난의 정중앙에는 수도 북경과 인근 허베이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특히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미윙구, 화이러우구, 영경구 등 산악지형이 밀집된 지역은 사실상 하늘에서 들이부은 물폭탄에 가까운 집중호우를 견뎌야 했습니다. 기상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의 평균 강수량은 165mm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54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이는 평년 한 해 강수량에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이토록 이례적인 비는 단지 빗줄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천은 범람하였고, 고지대에서 순식간에 내려온 급류는 수많은 마을과 도시 외곽의 주택가를 덮쳐버렸으며, 도로를 휩쓸고 나무를 뽑고 차량과 가축을 삼켜버렸습니다. 특히 미윙구의 참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참혹했습니다. 한 요양원에서는 고립된 상태로 구조를 받지 못한 채 31명이 사망했고, 이는 물살이 모든 진입로를 차단한 상황에서 구조가 수시간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였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침수 초기에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 사회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북경 시내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도심의 지하철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겼고, 교통은 마비되었으며, 학교와 관공서는 긴급 휴교 휴무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시민 수만 명이 대피소로 몰려들었고, 도로는 물바다가 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무릎 이상 물에 잠긴 도로 위를 맨발로 걸어야 했다는 제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내가 알던 베이징은 없다. 도시 전체가 수영장이 되어버렸다고 절망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허베이성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식농현, 루안핑, 탕산 등 산악지형과 계곡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토사 붕괴와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비닐하우스 단지 수백 개가 쓸려나가고 마을 전체가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 30분 만에 마을 전체가 갈색물에 삼켜졌다고 합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다리는 모두 붕괴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지붕 위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구조 헬기를 기다렸으나 날씨 탓에 구조 작업은 연달아 지연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30일 오후에서야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나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허베이성의 일부 지역은 침수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죽음의 침묵지대로 불렸으며, 위성통신을 통해 수면 위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당국이 발표한 공식 수치만으로는 이 참사의 전모를 감히 그릴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만 약 8만여 명이 대피했고, 2만 채가 넘는 주택이 붕괴 혹은 침수되었으며, 허베이성에서는 수십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홍수는 전력망과 통신망, 도로망을 동시에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상이변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홍수는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도심도 기후재난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고,
베이징과 허베이의 시민들은 마치 문명이 무너진 세계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침수된 거리 위에 흘러다니는 침묵,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인간의 고통과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는 교량 붕괴입니다. 수도 베이징 외곽과 허베이성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다리 17개가 무너졌고, 이는 수천만 인구의 이동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수도 외곽의 철도 노선은 모두 폐쇄되었고, 홍수로 인해 도심과 외곽을 잇는 버스 노선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도로가 사라졌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던 강변길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농촌 지역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주민들은 지붕 위에 올라 구조 요청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북부의 지형이 이번 홍수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하천의 흐름이 바뀌고 소도시가 완전히 수몰되면서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태 초기 경보를 적시에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7월 27일, 미윈댐이 급격히 수위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대피령은 29일 늦은 오후에야 내려졌습니다. 그 사이 수천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수십 명이 물살에 휘말렸습니다. 구조 작업 역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헬기 수색은 30일 정오에 시작되었고, 이는 이미 많은 마을이 물에 잠긴 후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긴급 지시를 통해 인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명령하였고, 리창 총리는 북부 6개 성의 국가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구호 물자 수만 건이 긴급 투입되었고, 군대 및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보다 빠른 경보와 예방이 더 중요했다는 회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이 밀집해 살던 지역이 구조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SNS 플랫폼인 웨이보, 위챗, 도우인, 중국판 틱톡에는 구조 요청과 절규의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아픕니다. 제발 구조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는 수천 개에 달하며 일부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비닐봉지를 덮고 비를 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 마을은 지금 섬이 됐다. 시신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서는 안정과 복구를 강조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보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것이 기후 재앙의 시작이며 더는 국가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체념 섞인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서 중국의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을 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 체계, 정보 전달 체계,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방제 의식 모두가 시험대에 올랐고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은 항상 안전지대로 간주되어 왔지만 기후 위기의 시대에는 더 이상 어떤 곳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형식적인 조기경보와 후속적 구조는 진정한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참사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사건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사태에서 뼈저리게 확인되었습니다. 허베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삶을 일구던 공간이며 가족과 공동체, 추억과 일상이 교차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물결은 단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부재, 경고의 무력함,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 뒤엉켜 만들어낸 비극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참사를 단순한 뉴스로 지나쳐선 안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성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행동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소식과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